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크게 폭락한 적이 없어요. 전세 가격은. 다 위민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는 안 없어지지만 전세금은 빠질 수 있다. 많이. 자, 전세 얘기해 주세요. 전세 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세가 어쨌든 지금 앞으로 집값이든 어째 세입자 사시는 분들한테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전세가 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지는 게 뭐 좋은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 보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제도가 없어질 수 있느냐. 네. 근데 이건 전세 제도가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고 규정 짓는 순간 없앨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없애기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왜 생겼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건 뭐냐면 전세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서로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이 전세제도가 한국에서 확장되기 시작하고 임대차 시장에서 다수가 된 건 1990년대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신도시가 개발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에 많이 증가하니까 100만 가구라는 엄청난 아파트를 신도시 개발을 하죠. 그런데 집만 지어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살 돈이. 아, 그렇죠. 아니 사람은 많은데 네. 집만 막 신도시 개발해놨어. 네. 아니 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대출로 풀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1950년대 이후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주택이 지어지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모기지가 탄생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네. 왜? 모기지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의 신용을 금융기관이 알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월급을 받을 때 노란 봉투에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용도 측정이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시스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국에는 전세금으로 해결한 거예요. 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태서 사고 대신 너는 돈이 없으니까 살지는 마라. 전세금을 낸 사람이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이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보유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근데 왜 임차인들은 전세가 좋았을까요? 이걸 사기엔 돈은 또 부족하니까?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그냥 월세 살 걸 왜 전세 살았을까? 그 전에는 월세 비중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어르신분들 이러잖아요. 야, 전세 모아서 집 사야 돼. 전세가 죽어 사다리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1억 맡겨놨는데 그게 나중에 불어납니까? 아니요. 그게 어떻게 죽어 사다리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뭐 월세를 아까워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것도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시중금리가 15%, 막 1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월세 살면서 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죠? 특이하잖아요. 왜 그런데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 돈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돈을 지킬 수 있죠. 불어나진 않지만. 맞아요. 그게 중요했어요. 19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산업화가 거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보증서 주고 사업한다고 그래서 망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빚쟁이들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돈 그래서 파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월급 봉투에 압류 들어가고. 그런데 전세금은요 절대 띄이지 않았다고. 돈을 지키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어지면서 학습된 거죠. 네. 전세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돈이야. 불어나진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목돈을 지킬 수 있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전세 보증금이 좋았던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친구가 야, 김 작가 나 사업하게 도움 빌려줘. 야, 나 지금 보증금밖에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런데 나 지금 은행에 적금 좀 있는데 어떡할까? 꿔줄까? 그럼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해약 좀 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세보증금은 돈을 지킬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게 임차인한테 유리한 구조가 된 거죠. 이러면서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한국의 전세가 자연 발생적이 뿐만 아니라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없앨 수 없다. 서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시장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전세금 없었어 봐요. 전세금이라도 있었어야 다행이지 주식 사고 이랬으면 막 큰일 났겠죠. 그 지키는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별로 또 맞는 투자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네. 지금은 심지어 이제 충격파가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전세금도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못 지킬 수도 있는 상황.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지금 출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세가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이 저항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임대인들이 유리한 점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걸 사적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안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좋다고 생각했을 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랐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크게 폭락한 적이 없어요. 전세 가격은. 다 윈윈했기 때문에. 다 윈윈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는 안 없어지지만 전세금은 빠질 수 있다. 많이.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전세를 지키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건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과거하고 다르게 볼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임대인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지금 팔지 않으면 내가 뭐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요? 세입자분들은 이제 뭐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은 전세 가급적 안 들어가고 뭐 월세를 들어가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현재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여기 좀 이미 문제가 터진 상황이니까 약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터질 건데 이게 한국은 제도상 그리고 흐름상 한 번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떨어지는 걸 대비한 제도가 없어요. 복잡해요. 그리고 임차인들한테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빨리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없으니까 그걸 뭐 등기하고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고 확정했을 때만 그거 막 소송 가고 이럴 수 있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난 지금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리미리 일단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기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계속 집주인분들한테 얘기하고 나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집주인의 지금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검토도 하고 반드시 그런 과정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보통 이사 가기 한 3, 4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러잖아요. 저 이사 갈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1년 훨씬 남았어도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안 사실 거고 그러면 이사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 이 정도의 전세 가격은 못 버티니까 나중에 얼마 돌려주세요.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하고 집주인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팔리는데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가는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그러면 BGAR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서로 준비해야 될 시간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임대인들 분들한테 준비할 기간을 줘서 준비할 기간은 편안하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반대예요. 집값 막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집주인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올려줄 수 있죠. 그리고 한참 만기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사실 거예요? 이사 갈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네, 이번에 이제 세입자분이 그렇게 문자도 보내시고. 그렇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죠. 지금 맞습니다. 그 내조는 정말 전세금은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전세라는 건 우리가 좀 알았는데, 그럼 그 전세 가격 자체가 오르고 내리고는 좀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아까 전에 뭐 근처에 입주운 물량 이런 게 많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 그냥 전세는 자동적으로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임대차 시장, 네. 전세 시장은 투자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투자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전세 가격 떨어졌다고 나 전세 두 채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재화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져가요. 네네. 근데 임대차 시장은 그러지 못해요.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걸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상당히 이제는 크다는 거죠. 네.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일 수가 없어요. 빈집으로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공급이 계속 입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하락을 더 부추겨요. 반대도 똑같아요.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공급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나 임대차 시장 안 하고 집 사야지? 이런 수요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고 오르면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누적 입주 물량이 계속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근데 향후로 다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영상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좀 많았다면 좀 마지막은 가시기 전에 그래도 일주택자분들은 언제까지 좀 기다리면 이제 이분들은 좀 해피한 상황이 그래도 좀 돌아올까요? 1주택자분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나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아, 이렇게 해서 시장이 변화를 읽으시는 분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보면 가격이 빠지고 지난해부터 빠지고 그러니까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좋은 지역으로 그리고 가고 싶었던 지역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격이 빠질 때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는 혼동되는 거예요. 내 집도 빠져요. 가고 싶은 집도 빠지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옮긴다는 건 뭐냐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비쌀 가능성이 높잖아요. 더 많이 빠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 집 어느 정도 빠졌어도 여력이 되면 갈아타기 하시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내 집이 떨어진 거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절대 내 집은 오르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은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기다리는 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네. 그리고 이제는 또 한 부류는 이제 김 작가님처럼 네. 자, 이제 나는 이사 갈 생각도 없고 나 집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좀 비싸게 샀어. 네. 비싸게 샀어. 그래도 부담도 좀 돼. 네. 근데 지금 성급한 결론, 그러니까 뭐냐면 나 빨리 팔고 네. 이런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버틸 수 있다면 버티시는 게 맞다. 그리고 거주하시면서 그 기간을 좀 뭐 많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집의 효용 가치를 높이면 돼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집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집을 많이 쓰면 되잖아요. 비싸게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 기분 좋은 조언이네. 어쨌든 많이 써. 알겠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쓰는 돈 줄이고 네. 안에서 테니스 좋아하시니까 안에서 테니스 치시고 층간소음 나올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통통이.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리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이 말까지 나왔으면 보내가야죠. 올해 하반기 그 부동산 시장 무엇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매물입니다. 네, 매물이 얼마나 나와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느냐. 네. 그 매물에 나오는 이유가 역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매물이 증가하고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역전세가 왔다고 해서 바로 파는 그런 집주인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가 커진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은 절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이렇게 금방 떨어졌다고 회복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되게 짧은데요. 제가 사이클이 짧아졌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최소한 3, 4년간의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그렇게 긴 흐름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매물도 보시고 거래량도 보시고 그러면서 집값도 연관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김 작가 TV 나와서 또 현황 설명해주고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늘 변화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강순의 복동바 홍보 한번 코멘트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얘기했네. 저희 회사의 캐치프라이즈는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레포트 원하시면 메일 주시면 그리고 동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많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내 집을 원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이 보내시고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무엇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홍보한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요 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그냥 메일만 보내면 편하게. 이제 대표님이 이제 메일 리포팅 한 달에 몇 번이죠? 한 달에 2번입니다. 한 달에 2번 무료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메일 보내주시고 일주일 후에 또 보내주세요. 왜 안 보내주느냐? 한 달에 2번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라.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Please. 네, 오늘 만남의 돈님은 강순의 복덕발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